인사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기분 좋은 금요일이라고 매니저들끼리 막 픽하면서 왔는데 선생님들 다운되신 것 같아요. 아니죠? 아유, 그럼요. 아 저희 매니저들끼리 어. 금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몸이 피곤한데 왜 이렇게 가볍지? 막 이렇게 왔어요. 날씨에 마감 많이 하시고 밖으로 여행 가세요 오늘. 여기 선지급 얘기 들으셨죠 저희? 네. 선지급도 그렇지만 스프링 캠프도 이제 참여하게 돼서 우리가 또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슈가 하나 있잖아요. 뭐게요? 간병인. 간병인 20만 원 때문에 또 전화가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어제도 예? 간병인 가입금액이 상향이 돼가지고 그래서 매니저들한테 전화하면 막 좀 복잡한 일들은 다 저한테 넘기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밀려 있어가지고 팀장님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저희 이제 이번 달 컨셉이 이거예요. 4가지 치료비인데 중입자 치료비가 선지급이래요. 그리고 뉴스 보셨어요? 어제 뉴스로 금감원에서 지금 뭐가 있냐면 치료당 연 1회 조건으로 계속 주는 이 중입자 치료비 저기 팔지 말라고. 없애라.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만 치료당을 팔고 나오자마자 없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지급해요? 한 번으로. 연일에?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평생일에? 일주일에. 아. 지금은 치료당. 어떤 또 회사는 연 1회 조건으로 주고 뭐 또 이런 데가 있나 봐요. 어쨌거나 그래서 뉴스에 어제 떠더라고요. 그거 이제 팔지 말라고 해서 이번 달 말까지만 팔고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암주 치료비가 있잖아요. 있는데 새로운 특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점장님 교육 오셨을 때 들으셨겠지만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예요. 만기 보장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슬림형, 보장 강화형, 비급여 암주 치료비가 또 나왔어요. 원래 팔던 거예요. 그래서 4가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순환계 치료비는 최대 보험료 10,000원이면 되시고요. 고고당 치료비. 그래서 치료비만 중입자 치료비, 암주 치료비, 순환계 치료비, 고고당 치료비 이 치료비들을 이번 달 활용해 주시면 되고 간병인 사용 일당이 이 연령의 가입 금액이 지금 얼마예요? 예, 다 줄어들었잖아요. 많아봐야 15, 10 이런 조건이 지금 이번 달 말까지는 얼마 쓸 수 있어요? 20만 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바쁘게 지금 매니저들이 바빠요. 되게 바빠요. 그리고 할인형 상품이 있잖아요. 할인형 상품이 DB 기준으로는 8년, 9년 이렇게 이제 할인을 해드리는데 이게 갱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갱신형이 나오다 보니까 할인형이 있고 이래서 좀 더 싸게 팀장님들이 업셀링 하실 때 활용해 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지급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 지금 세브란스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세브란스에 선지급을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안 하겠대요. 그 세브란스는 제외고요. 어디만 선지급을 하냐면 해외, 그것도 일본에 대해서 선지급 조건으로 운영이 될 건데 지금 세브란스에서만 치료를 하고 있죠. 27년에 가장 빠르게 서울대 병원에서 또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대기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여러 병원이 이제 또 나올 거죠. 이런 병원들이 계속 만들어질 건데 보시면 앞으로 대기 기간 없이 치료가 가능한 기간이 얼마 정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5년? 네. 5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굳이 대기 기간이 필요 없이 중입자 시대가 열리는 게 5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대기 기간이 5년 안에는 걸리니까 이때 치료를 받아야 되면 그 다른 대안이 뭐겠어요? 일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는 이 5년 동안 선지급을 받고 일본에서 치료할 그 선지급에 대해서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7개 병원에서 이렇게 운영 중이에요. 자, 그런데 일본이 94년부터 개발을 해가지고요 치료 중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대부분의 90% 정도가 대부분이 이 중입자 치료를 일본에서 시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의료 기술이 참 발달이 됐구나 이런 느낌인데 평균적으로 치료 비용이 얼마예요, 선생님들? 1억. 네네. 치료 비용이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치료 첫날 다 지급을 해야 된대요. 자, 보시면 원래는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상담 서비스만 받았던 거를 이제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선지급 조건으로 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부가 서비스 10만 원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5만 원으로 바뀌고요. 가입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선지급 서비스를 해드린다고요? 5년.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5년이 지나면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대기 기간 없이 치료가 되니까. 자, 그리고 중립자 치료비가 치료당 특약이 나왔어요. 얘는 보장 금액이 400이에요. 400을 만기까지 내가 몇 번을 받던지 어떻게 돼요? 계속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치료당 보장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세요. 전립선의 경우 몇 번 정도 보장 받아요? 치료를 한 20번씩 받는데요. 그럼 400만 원씩 하게 되면 8천이 돼요. 자, 이걸로 끝나서 완치가 되면 좋은데 다시 재발이 됐거나 전이가 돼서 중입자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럴 때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횟수 제한 없이 한 번 받을 때마다 400만 원씩 따박따박 지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가입하는 중입자는 딱 몇 번만 지급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받고 끝나요. 자, 그런데 얘는 치료 당인 거니까 계속 몇 번이든지 상관이 없죠. 보험료 비교를 해볼게요. 5천 가입하는데 30대 기준으로 2,700원. 200만 원 가입했었을 때 이거예요. 그럼 400을 가입하도 얼마예요? 3,200원 정도로 치료당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 달 말로 끝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플랜이에요, 팀장님들. 얼마면 돼요, 보험료가? 거의 10,000원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중립자만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 중립자 방사선을 넣었는데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100만 원이면 세팅이 필수 조건이라서 이제 연기를 해놓은 거고요. 또 뭘 넣어놨어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라고 해서 다빈치 로봇 수술 면역 항암 표적 항암 때 1년에 한 번씩 8천만 원을 보장을 받는 이 특약까지 넣어서 보험료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중입자하고요, 일회한하고 치료당 이거 한도가 5천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회한을 보장을 받는 거를 5천을 넣어놨어요. 그럼 치료당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조절을 한 거예요. 일회한을 3,800을 넣으면 치료당을 얼마 넣을 수 있어요? 100 이렇게. 나는 치료당으로 포인트를 맞출 거예요. 이러면 400을 다 넣으시면 되세요. 그런데 일회한은 얼마로 하셔야 돼요? 200.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치료당을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고요. 일회한으로 또 비중을 맞출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보험료가 얼마면 돼요? 최대 보험료가 10,000원 선에서 가입이 가능하신 건데 아니 저게 중립자- 치료당이면 중입자 치료는 이게 횟수가 어떻게 돼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네. 그니 암종별로 약간 틀려요. 이렇게 돼요. 암종별로 횟수가 약간 틀려요. 보셨죠, 대표님? 전립선 암에 걸리면 20번 정도 받아요. 한 사이클이 20번이래요. 네. 그러면 어쨌거나 일에 한 번 받을 때마다 그래서 20번을 받았다 기준으로 400씩 나가니까 8,000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암주 치료비가 너무 복잡해져서 라인업을 한번 잡아야 돼요. 23년에 나온 거는 몇 년짜리예요? 5년? 5년짜리. 24년 1월에 이때 제가 가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몇 년짜리가 나왔어요? 10년짜리가 나왔죠. 그리고 조금 더 싸게 상급종합병원 암주 치료비도 마찬가지로 10년짜리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나왔어요? 하이 클래스도 10년짜리인데 뭐만 보장을 해요? 비급여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병원에 가면 무슨 치료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비급여가 아니고 급여 치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는 와가지고 비급여 상황에서 이렇게 보장을 많이 받아요 라고 강조하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손해나는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비급여만 넣어놓으면 받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요, 낮다는 얘기요? 낮다는 얘기요.
비급여를 이만큼씩 주는데 보험료가 싸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손해 나는 행동을 할까요? 네, 싼 이유는 확률적으로 높다 낮다? 낮다.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는 회사는 팀장님들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저는 비급여를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뭘 강조한다? 급여. 대부분 병원 가면 뭐부터 시작할 거니까? 급여부터요. 얘만 넣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선생님한테 떼써야 돼요. 나 비급여 치료 말고요. 무슨 치료, 아니 급여 치료 말고 뭔 치료 해달라고. 비급여 치료 해달라고 떼써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자, 그리고 중입자가 나왔는데 지금 또 뭐가 나왔어요? 치료당, 선지급 이런 조건들로 바뀌었고 이제 뭐가 나왔죠? 만기 보장형이 6월에부터 이제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타겟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5년, 10년 가입하신 분도 타겟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암 진단비만 있는 고객도 타겟이 되어야 돼요. 뭐 가입시켜 주셔야 돼요? 만기 보장형. 저번 주에 생로병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전립선 암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귄데도 치료를 지금 받으신 지 10년, 20년이 다 되시더라고요. 20년 되신 분도 나오셨어요. 암을 완치가 되지 않는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대요. 그냥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처럼 계속 꾸준히. 자, 그런 분들한테 5년, 10년이 맞아요? 치료 기술이 너무너무 좋아지니까 이것도 짧더라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암주의 치료비 이런 게 중요한데 암 진단비를 1,000이든 2,000이든 줄여서라도 뭘 보완하시는 게 맞아요? 암주의 치료비. 그래서 이제 이 특약이 나왔어요. 원래 이제 팔던 거 행위별로 각각 보장을 하는 이거 있었고요.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비급여 암주의 치료비는 주가 되면 안 되죠. 기본으로 급여 비급여 안 따지고 나오는 거 가입을 하고 이거에 가입 금액이 적으면 뭘 추가해 주면 돼요? 비급여. 이거 됐다 싸요. 10,000원도 안 돼요. 그래서 관조를 이제 그렇게 이제 팀장님들 해석하시면 되세요. 근데 남자분들이 암주의 치료비가 싸요, 비싸요? 비싸잖아요. 그래서 얘가 너무 비싸면 뭘로 또 하시면 되냐면 이거 거의 반값 수준이에요. 뭘로 하시면 되세요? 슬리명. 왜 싸냐면 상급 종합병원에서만 보장이 돼요. 그런데 암에 걸리면 다 어디 가세요? 종합 가요, 안 가요? 종합보다는 상급을 가고 싶으시죠? 그래서 좀 더 싸게. 자, 얘 보장 강화형은 뭐냐면 치료당, 입원당으로 보험금이 나가요. 그런데 한도는 또 작아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특정 항암 있죠? 항암 호르몬 치료 때도 최대 얼마까지 보장해요? 900만 원까지 보장. 그렇지만 얘는 이렇다 보니까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저는 만기 보장형 아니면 뭘로 가시라고? 남자분들은 슬림형. 그리고 뭐 추가해 주시면 되세요? 비급여 암주의 치료를 추가해 주시고 중입자 추가해 주시고 이런 컨셉으로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비급여 암주의 치료비는 정말 비급여 때. 그래서 다빈치 로봇 수술이랑요. 양성자도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고 그래요. 암종별로. 비급여였을 때는 방사선, 양성자 방사선에서 보장이 돼요. 그리고 표적항암, 면역항암. 표적항암, 면역항암이 다 비급여만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 팀장님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뭐부터 시작한다? 급여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비급여 특약을 가입했다 그러면 보장은 못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저희 친정 아버지 간암 수술을 몇 번만 했어요? 12번. 면역항암을 2번이 아니고요. 면역항암도 3번 했어요. 다 비급여가 아니고 뭐라고요? 급여. 자, 이 상황에서 급여 비급여를 따지는 회사를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험금이 나가죠. 급여 비급여를 따지니까 1억을 가입을 했어요. 1억을 가입을 했는데도 급여 상황에서는 수술을 해당 나간다고 장점이라고 또 얘기하는 회사 있어요. 그게 장점이에요? 해당이? 암 수술 몇 번 해요? 암으로 수술 보통 몇 번 해요? 한 번 아니면 많아봐야 2번, 3번 받은 사람도 흔하진 않죠. 보통 항암 방사선 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특이 케이스. 그래서 어떤 회사는 수술을 해당 줍니다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특이 케이스 외에는 적용되는 게 있다 없다. 예. 근데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해서
얘기하는 데 더 있어요. 급여 때는 너무너무 많이, 아니 비급여 때 많이 줘요. 근데 급여 때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지니까 이렇게 적게 나가죠. 1억을 주더라도. 여기 회사는 비급여, 뭐 전이암, 고해감 이럴 때 이 특약까지 넣으면 이 암주 치료를 비싸가지고 가입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특약을 다 넣으면 그래서 2천 그리고 고해감이면 뭐 추가되고 이런 식이요. 저희는 그런 걸 안 따져요. 급여 비급여를 안 따지고 그냥 행위별로 가입 금액을 어떻게 해요? 지급을 하는 구조예요. 왜 3천이 나오냐면 우리 3천이랑 여기 1억짜리랑 보험료 비슷하게 세팅을 해서 이 상황에서 보험금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지금 비교를 하는 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네. 이런 표를 들고 다녀야 되더라고요. 너무 복잡하니 어떤 회사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시면 비급여예요. 비급여 암치료비 8,000원 넣었는데 보험료 어떠세요? 비싸요? 싸요? 싸죠. 네. 확률적으로 높다 낮다 통했는데 낮다. 그래서 만기 보장형이 13일부터 개정이 됐는데 이렇게 인하가 됐어요. 그리고 남자분들 비쌀 때는 슬림형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특정 항암 호르몬을 요거 가입하면서도 또 세트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보장 강화형은 치료당 호르몬 치료를 이렇게 이제 최대 보장을 하긴 하는데 너무 비싸니까 이거 두 개에 이렇게 이제 팀장님들이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기 보장형 인하가 됐지만 이게 저희는 급여 비급여를 안 따지죠. 자, 수술을 했어요. 얼마 나가요? 급여 비급여 안 따져요. 네, 다. 그리고 중환자는 3천까지 해서 최대 얼마까지 보장이 되는 거예요? 1억 5천은 만기까지. 아시겠지만 암에 걸리면 암 진단비를 딱 몇 번으로 끝나요? 한 번으로 끝나요. 재발이 됐고 전이가 됐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재발 전이 된 상태에서도 요즘은 항암이 면역항암, 편역항암 이런 게 나한테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암세포가 드라마틱하게 이거 없어지잖아요. 없어진 상태로 또 계속 유지를 하면서 치료하는 기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길어지는데 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또 쉬어줘야 되죠. 그럼 암 진단비 한 번 받고 끝나버리면 이 길어지는 동안에 나한테 생활비 치료비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거를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게 팀장님들 활동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패스트 할게요. 보고당 치료비 나왔어요. 보고당 치료비. 가족력이 있으면 진짜 이제 거의 틀림없이 자식들한테도 오잖아요. 부모가 양 부모가 다 있다 이러면 4배 5배 높은 게 보고당. 근데 이제 그 약간 경계선에 있는데 병원에 아직 안 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시겠어요? 새만기로 가입하실 필요 없어요. 보고당은. 그래서 보시면 당뇨병을 매년 100만 원씩 고지혈, 고혈압도 각각 이렇게 매년 5년을 보장받으면 얼마를 보장받느냐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보장을 받는데 보험료는 얼마면 되게요?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이제 갱신용으로 세팅을 하시면 저 진단만 받으면 매년 저렇게 지급이 돼요? 네네 맞아요.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가입하시고 나서 면책 기간이 어떻게 돼요? 1년이고요. 매년 180 이상의 뭘 제출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꾸준히 약 복용을 하시면 혈압이 160 이상 올라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이제 관리하라는 의미예요. 160 이하의 경증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몇 년 동안이요? 5년 동안. 아시겠지만 당뇨 있는 사람이 당뇨만 있는 게 아니고 뭐랑 같이 와요? 고지혈, 고혈압. 그러면 싹 다 보장을 5년 동안 받는다 이러면 얼마 보장 받는다고요? 1,000만 원 이렇게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보장이 중지가 돼버려요. 어떤 상황이냐? 아까 고혈압의 기준으로 혈압이 얼마 이하? 160 이하. 자 그래서 경도로 유지를 해야만 지급이 되고요. 160 이상 중등도로 가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중지가 돼요. 그래서 요것만 유지를 하시면 지급되는 조건이니까. 근데 약 드시면 어떻게 돼요? 다 유지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그리고 얘는 새만기 기준 보험료예요. 갱신으로 가시면 조금 더 싸게 10,000원.
자, 순환계 치료비는 어떻게 팀장님들이 활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뇌출혈이 왔었을 때 이렇게 보장이 됩니다. 이게 아니고 순환계든 진단비든 수술비를 가입을 하시고요. 고객님 미리 어떻게 하셔야 된다.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으세요. 라고 이런 합법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 뇌하고 심장은 응급 상황이 생기면 안 좋은 결과가 초래가 되잖아요. 사망이 되거나 사망을 하거나 효율 장애가 남거나. 그래서 미리 뭘 하셔야 된다고요? 가입하시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보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컨셉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되세요. 기관면까지 보장을 하고요. 뇌경색이 발생이 되면 기본적으로 무슨 치료를 해요? 혈전, 수술, 중환자실.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이런 플랜을 가입을 하시면 보장이 이렇게 돼요. 자, 이 세 가지를 보장을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수술할 때마다 주는 수술비까지 넣어서 남자 기준 보험료예요. 간편으로 갱신. 여자는 새만기로 했었을 때 보험료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험료 비싸지 않죠. 순환계는. 근데 남자분들 갱신 싫어. 조금 더 싸게 요러 있었을 때는요. 새만기로 제가 세팅을 했어요. 아까는 3,000이었지만 지금 얼마예요? 1,000만 원씩 만기까지 보장받는 컨셉으로 50대, 60대, 70대. 그래서 미리 가입을 하시고 건강검진을 받는 컨셉으로 팀장님들이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간병인 사용 일당이 20일부터 얼마로 상향이 된 거예요? 20만 원으로. 오늘도 계속 문자를 주세요. 20만 원. 이게 약관이 바뀌었어요. 12일까지는 10월 12일까지는 7만 원 이상을 쓰면 100%였어요. 이번 달부터는요. 13일부터는 8시간 이상이면 돼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동간병인을 쓰면 한 사람이 공동간병인을 쓰면 비용이 얼마 나와요? 7만 원 안 나오죠. 그럴 때는 100% 보장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았잖아요. 근데 시간으로 가면 내가 공동간병인을 써도 최대 얼마까지 지금 보장 받는 거예요? 20만 원. 이 조건으로 바뀐 거죠. 간병인이 왜 지금도 계속 인기가 있게요?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이 혜택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인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추석 명절에 전라도 영암이에요. 제가 집이. 엄마가 시골에서 뭘 타고 다니시냐면 허리를 2번 수술하고 무릎도 안 좋으시고 이랬어요. 그래서 바퀴 4개 달린 거 산악용 내저용으로 막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거를 저희 엄마가 20년 동안 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날아다니시겠어요. 그쵸? 그런데 방심하셨나 봐요. 정말 사고가 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거야. 턱을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갈비뼈 4개. 추석 바로 전에요. 엄마 시골에 갈게요 하고 전화했는데 아빠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빠 전화를 다시 전화를 또 했어요. 너무 느낌 이상했고 왜 엄마가 안 받고 아빠가 받냐 했더니 엄마가 지금 중환자실에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추석 전에. 그래서 그렇게 갈비뼈 4개 나가고 쇄골 골절되고 뇌출혈까지 와서 입이 돌아가셨어요. 입이 이렇게 돌아가고 그 신경을 건드렸나 봐요. 근데 다행히 3일 만에 일반 병실로 왔어요. 깨어나셔갖고 너무 다행이죠.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될게요? 간병. 근데 간병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추석 명절에 우리가 간병을 하겠다고 이제 내려간 거예요. 원래 내려갈 일정이었지만 근데 간병인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엄마한테 너무 잘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성실성 있고. 그러니까 또 빼라고 하고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람이 왔었을 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니까 그냥 계속 쓴 거예요. 15만 3천 원. 하루에 8시간. 네. 그리고 24시간씩 계속 사무소에서 쓰시는 거니까요. 15만 원은 3천 원인데 추석 명절에는 딱 쉬는 동안에는 또 얼마냐면 20만 원. 그래서 다행히 회복이 빨라가지고요. 20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얼마 나왔냐면 딱 한 10만 원 모자라 400을 썼어요. 간병인 일당을.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치료 비용까지 해서 1,000만 원 쓰고 오셨어요. 실비가 없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n분의 1을 했죠. 자녀들이 좀 엉망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다행인데 요즘 자녀들 어떻게 돼요? 1명 아니면 2명이죠. 이게 치료 기간이 길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간병 지옥이 이걸 말하는구나 이제 싶더라고요. 간병인이 20에서 15로 줄어들 때 제가 다른 사람 다 걱정이 안 되는데 우리 엄마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간병인 하나 들어갑시다. 그리고 8만 원짜리를 들었어요. 어깨 무릎 디스크 질환이 있었던 사람은 간병인 가입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15만 원밖에 안 됐었지만 8만 원대로 엄마를 드렸죠.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대로서 6만 원대로 드렸어요. 제가 왜 이걸 기억을 하냐면 그때 진짜 꼭 필요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가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셨겠죠. 안 했어요. 얘기가 되죠.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돼요. 두세 달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간병인 사용 일당은 누가 들어줘야 된다? 자녀가 들어줘야 돼. 자녀한테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게 간병인 사용 일당이구나. 그런데 20만 원이 지금 언제까지만 풀린 거예요? 이달 말까지만 풀린 거예요. 왜 S사 같은 데서 다 닫았게요? 손해율이 너무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 좀 많이 활용을 급하게 팀장님들이 활용을 해서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가지 치료 말씀드렸죠. 중입자 선지급 이것도 다음 달에 없어지고 암주의 치료비는 진단비 1,000, 2,000 줄이더라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만기형이 필요하고 순환계는 미리 가입을 하시고 검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이번 달 말까지만 활용해 주시고요. 오늘 교육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